서울 근교의 조용한 시골 마을. 가을비가 막 그친 늦은 밤, 깊은 어둠 속에 작은 한옥집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 집에는 26살의 한서윤이 손님으로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로 오늘은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온 날이었다. 낮 동안은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남자친구 강도윤은 반듯한 성격과 안정된 직장을 가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윤의 어머니, 이른을 바라보는 김은주 여사가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어지럼증이 있으셔서 늘 늦게 식사하세요. 도윤은 가볍게 설명했지만 서윤의 눈에는 어쩐지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특히 도윤의 형수, 즉 큰형의 아내가 어머니는 원래 늦게 드세요. 라며 어색한 미소를 지을 때 서윤은 순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서늘함을 느꼈다. 그날 밤 서윤은 거실, 옆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온 집안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각, 시계 바늘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서윤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부엌 쪽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죽이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마루가 삐걱대며 낯선 긴장감을 더했다. 부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가? 서윤은 가볍게 노크를 하려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상태에서 살짝 몸을 기울여 틈새로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도윤의 어머니, 김은주 여사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저녁에 남은 찌그러진 반찬들과 식어버린 밥그릇 뿐이었다. 김 여사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어 차갑게 굳은 밥알을 하나하나 집어먹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눈치챌까 두려운 듯 고개를 푹 숙이고 허겁지겁 씹어 삼키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무너뜨릴 만큼 안쓰러웠다. 서윤은 숨조차 멈춘 채 문가에 서 있었다. 낮에 형수가 어머니는 따로 드신다고 말했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갈하게 차려진 개인 상차림이 아니라 식구들이 이미 먹다 남긴 차갑고 굳은 음식들. 김 여사의 눈빛에는 굴욕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허탈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지? 서윤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순간이라도 뛰어들어 이건 잘못됐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여 자신이 나타나면 김 여사가 더 큰 수치심을 느낄까 두려웠다. 차갑고 적막한 부엌 안에서 들려오는 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그것은 서윤의 귓가에 마치 심장을 찌르는 쇳소리처럼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때 서윤은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은주 여사의 자리는 단지 뒤에서 치우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조차 그녀는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한 존재였다. 그 순간 서윤의 눈앞에 낮 동안 환하게 웃던 도윤의 모습이 겹쳐졌다. 사랑스럽고 다정한 남자친구.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왜 이렇게 무심할까? 그 의문은 서윤의 가슴을 꽉 조이듯 옥죄어 왔다. 서윤은 더 이상 그 장면을 바라볼 수 없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애써 삼키며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불을 덮고 누워도 눈앞에는 계속해서 은주 여사가 차갑고 굳은 음식을 삼키던 모습이 맴돌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울려 퍼졌다. 왜 그분은 항상 혼자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걸까? 방으로 돌아왔지만 한서윤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난 듯 무너져 있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아도 부엌에서 혼자 남은 음식을 먹던 김은주 여사의 초라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 쓸쓸한 뒷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그림자 같았고 서윤은 차갑게 식은 밥알 하나하나가 자신의 가슴 위로 떨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왜 아무도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왜 도윤 씨는, 왜 그 가족은 다들 침묵하는 거지? 서윤은 밤새 뒤척였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다. 혹시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 혹시 단지 어머니가 고집스러워서 혼자 드시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억지 위로에 불과했다. 사람은 원해서 따뜻한 음식을 마다하고 남의 상에 남은 찌꺼기를 기꺼이 먹지는 않는다. 그것은 분명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아침이 밝았다. 온 집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거실에는 형수가 아이와 놀고 있었고 도유는 늦잠을 자고 있었다. 부엌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마치 밤사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서윤의 눈에는 그 모든 정갈함이 오히려 더 차갑게 다가왔다. 서윤은 조심스레 마당에 나와 있던 조카, 6살 난 강하린에게 물었다. 하린아, 할머니는 보통 언제 식사하세요? 하린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늘 늦게 드셔요. 남은 음식이 아깝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린아이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집안의 진짜 풍경이었다. 아이조차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 현실은 더없이 잔혹했다. 조금 뒤 도윤이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다. 서윤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제 어머님, 따로 식사하신 거 맞아요?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응, 늘 그러셔. 원래 혼자 드셔. 서윤은 더 깊이 물었다. 그런데 왜 남은 음식만 드시는 거야? 어제 보니까. 그러자 도윤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차갑게 말했다. 괜히 신경 쓰지 마.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셔. 그냥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들어온 분이야. 그 말은 서윤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지금껏 따뜻하고 다정하다 믿었던 남자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길러준 어른을 향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친어매언이가 아니라서 그래서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야? 그녀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였다. 은주 여사는 수십 년 동안 이 집안의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단지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홀대받아야 한다니. 그날 하루 종일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함께 산책을 나가자는 도윤의 제안에도 마을을 둘러보자는 형수의 권유에도 그녀는 그저 멍하니 웃으며 넘겼다. 눈앞의 풍경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밤이 되어 다시 방으로 돌아와도 서윤은 전혀 잠들 수 없었다. 부엌 문틈 사이로 본 은주 여사의 고개 숙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겹쳐졌다. 그때의 불빛, 차가운 밥그릇, 고요를 깨던 젓가락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서윤의 귓가와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시집 와도 괜찮을까?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의 집이 이런 곳이라면
나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서유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한 여자의 불행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잔인한 침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주말 특유의 한가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왔고, 마당에서는 형수가 빨래를 널며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한 풍경이었지만 한서윤의 가슴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날 밤 본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복잡했지만 결국 도윤에게 직접 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도윤 씨, 어제 어머님께서 혼자 드신 거 늘 그런 거야? 식탁에서 신문을 넘기던 강도윤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응, 원래 그러셔. 괜히 신경 쓰지 마. 서윤은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다. 근데 왜 따뜻한 밥을 안 차려 드리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남은 음식만. 말을 잇자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서윤아,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사실 어머니는 우리 친어머니가 아니셔. 그 한마디는 마치 번개처럼 서윤의 머릿속을 때렸다. 잠시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윤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내 친엄마는 내가 3살 때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몇 년 뒤에 재혼하셨고 그때 들어온 분이 지금의 어머니야. 하지만 우리 형제들한테는 그냥 아버지의 2번째 아내일 뿐이었지. 서윤은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며 키워주셨잖아. 그럼 당연히 어머니 아닌가? 도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글쎄, 솔직히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냥 밥 해주고 집안일 하는 사람?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그 순간 서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물었다. 도윤 씨는 단 한 번도 그분을 진짜 어머니라고 느낀 적 없어?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지. 그냥 늘 집에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커가면서 더 멀어졌어. 피도 안 섞였는데 굳이 정 붙일 필요 있나 싶었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형제 누구도 그분을 엄마라고 부른 적은 없어. 그 대답에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전날 밤 부엌에서 고개 숙여 차가운 음식을 먹던 김은주 여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항의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단지 묵묵히 받아들이는 체념뿐이었다. 그분은 이 집에서 수십 년을 헌신했는데 단지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외면당하는 거구나. 서윤은 속으로 울부짖고 싶었다. 도윤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태도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분은 도윤 씨를 키우셨잖아. 아프면 밤새 간호하셨을 거고 어릴 땐 밥도 먹여주셨을 거 아니야. 그런 세월을 어떻게 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 도윤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곧 차갑게 대답했다. 서윤아, 그건 그냥 고마움일 뿐이야. 고마운 건 인정하지. 하지만 가족이라고까지는? 글쎄,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이 집안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다. 모두가 알면서도 외면한 진실, 바로 김은주 여사가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다. 마당에 홀로 앉아있는 은주 여사의 뒷모습이 보였다. 가느다란 어깨가 햇빛 아래 더욱 초라해 보였고 그 모습은 서윤의 가슴에 깊은 상처처럼 새겨졌다. 도윤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건 그냥 고마움일 뿐이야. 가족이라고까지는? 글쎄,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어떤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사랑하는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한 여인이 쌓아온 헌신과 희생을 완전히 무시하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모두 제각기 방으로 들어가 쉬는 사이 서유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부엌 싱크대 앞에서는 김은주 여사가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마치 그 일은 당연하다는 듯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분주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다가가자 은주 여사는 놀란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손님이잖니. 그냥 쉬어.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앞으로는 가족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은주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서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어쩐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잠시 뒤 마당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다. 은주 여사는 뜨거운 잔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은 늘 말하더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내 자식처럼 키우냐고. 근데 나는 달랐어. 아이들이 울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아프면 밤새 옆에 붙어 앉아 있었지. 그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 서유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고독이 묻어 있었다. 처음엔 아이들도 나를 따랐어. 엄마라고 부른 적도 있었지. 그런데 크면서 점점 멀어지더라.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여기 남으셨어요? 은주 여사는 잔잔히 웃었다.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 비록 내 피는 아니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아이들이잖니.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번도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 서유는 목이 베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이 여인은 단순한 계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진실한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헌신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남이라는 벽 뒤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서유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낮에 들었던 은주 여사의 담담한 고백이 계속 귓게 맴돌았다. 아이들이 울면 마음이 찢어졌다.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 깊숙이 박혀 나올 줄 몰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김은주 여사가 받은 가장 큰 고통은 가난도 외로움도 아닌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야 했던 세월이었다는 것을 서유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누군가는 어머님 편에 서야 해. 그게 내가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밤은 깊었고 집안은 이미 모두 잠든 듯 고요했다. 하지만 한서유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다. 낮에 들었던 김은주 여사의 담담한 고백과 도윤의 차갑던 말들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그녀는 방을 나와 마당을 거닐었다. 달빛에 비친 정원은 적막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만이 귓게 맴돌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집 뒤편 낡은 창고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나무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오래된 먼지가 풍겨 나왔다. 호기심 반, 알 수 없는 예감 반으로 서유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음습했고 오래된 곡식 자루와 망가진 가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그런데 한 구석, 낡은 천으로 덮여 있는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서유는 천천히 다가가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래된 편지 뭉치와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었다. 편지 위에는 또박또박한 필체로 적힌 이름이 보였다. 강철우, 도윤의 아버지였다. 서윤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종이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은주에게 네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놓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너는 내 눈에는 누구보다도 진짜 어머니 같다. 혹여 내가 먼저 떠나거든. 제발 아이들이 너를 진짜 엄마로 여기며 살아가길 바란다. 서윤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두 번째 편지를 열자 또 다른 구절이 나타났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분명 알게 될 거다. 너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는지를 혹시라도 잊지 않도록 내가 이 글을 남긴다. 그녀는 편지를 움켜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도윤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은주 여사의 존재를 존중하고 진정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그 약속을 잊었고 지금은 은주 여사를 잠으로만 대하고 있었다. 서윤은 마치 숨통이 막히는 듯한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편지 더미 아래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은주 여사가 도윤의 아버지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아이의 어깨를 꼭 잡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따스함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왜 아무도 그 뜻을 잊지 못한 걸까? 그 순간 서윤은 결심했다. 이 진실을 반드시 도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단순한 고마움의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지만 한서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꺼내 읽은 편지와 빛바랜 사진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선명히 떠올랐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이 진실을 강도윤에게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거실 한편에서 도윤이 막 잠에서 깨어난 듯 졸린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레 가방 속에서 묵직한 편지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윤 씨, 어젯밤 창고에서 이것을 발견했어.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뭉치를 집어들더니 첫 장을 펼쳤다. 몇 줄 읽자마자 그의 얼굴빛이 점점 굳어졌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아버지가 쓰신 거야.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다시 시선을 글자에 고정했다. 은주에게 내가 먼저 떠나거든 아이들이 널 진짜 엄마로 여기도록 부탁한다.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두 눈가가 벌겋게 물들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잠시 후 그는 두 번째 편지를 넘겼다. 너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품었는지를 혹시라도 잊지 않도록 내가 이 글을 남긴다.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서윤은 조용히 곁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다. 난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잊고 살았어. 아니, 애초에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 그냥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남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그분을 진짜 아내, 진짜 어머니로 여겼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두 손은 편지를 꼭 쥔 채 힘없이 떨어졌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걸 고치면 돼.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거창한 게 아닐 거야. 그저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 그거 하나일 거야.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침묵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편지 위에 톡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윤아, 내가 너무 나빴어. 어머니가 남긴 음식을 드시던 모습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당부하셨는데 서유는 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며시 올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야.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편지를 품에 안은 채 깊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서윤은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변화의 시작을 보았다. 저녁 무렵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아이들이 방에서 놀고 형수는 안방에 들어간 후였다. 부엌에서는 김은주 여사가 조용히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은주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이런 게 익숙해. 오히려 손이 놀면 더 불편하거든. 그러나 서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설거지를 대신 잡아들이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어머님, 혹시 저랑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은주 여사는 놀란 듯 서윤을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인 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집 마당의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저녁 바람이 솔솔 불어와 나무잎이 사각거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윤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도윤 씨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거. 은주 여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지만 곧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맞아. 나는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지.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남편을 만나 재혼했어. 그때 이미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지. 그녀는 멀리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다들 말렸어. 남의 자식 키우느니 혼자 살아라고. 하지만 나는 그 아이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약해졌어. 울던 얼굴, 배고파 보이던 모습이 잊히질 않았거든. 그래서 그냥 내 아이처럼 품기로 했지.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면 어머님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은주 여사는 잠시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씁쓸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 아이들이 엄마라고 불러주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더라. 그럴 때마다 마음이 시렸지만 그래도 떠날 수는 없었어. 남편이 남긴 아이들이었고 내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랜 세월의 체념과 차분한 인정이 깔려 있었다. 서유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 하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순간 은주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평생을 억누르고 감춰온 감정이 잠시 드러나는 듯 그녀의 두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맙다, 서윤아. 하지만 난 괜찮아.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늘 뒤에서 지켜보는 걸로 족하단다. 그러나 서윤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분은 절대 그냥 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진짜 어머니로 불릴 수 있게 해야 한다. 한서윤과 김은주 여사는 여전히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밤 공기가 서늘했지만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은주 여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마치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윤아, 사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아버지 아침을 차리고 빨래까지 다 해야 했지.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이제 내가 진짜 엄마가 됐구나 하는 마음이 더 컸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기억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땐 잘 따랐단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하고 달려오던 날도 있었어. 그때는 정말 내 삶이 헛되지 않다고 느꼈지. 하지만 은주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달라졌어. 사춘기가 오고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걸 주변에서 듣게 되자 나를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어. 대화도 줄고 함께 웃는 시간도 사라졌지. 언젠가부터는 엄마라는 호칭도 완전히 없어졌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부터 나는 자연스레 뒤로 물러섰어. 밥은 차리지만 같이 먹지는 않고 집안일은 하지만 티내지 않았어.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다가가서 뭐 하겠니? 그냥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사는 게 더 편하더라고. 서유는 가슴이 미어졌다. 어머님, 그럼 그동안 단 한 번도 속마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은주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한테 말하겠니?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세상에 바빴어. 내가 불만을 털어놓으면 역시 계모라서 그런가 하는 소리만 듣게 될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그냥 묵묵히 집안일만 했어.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굵은 주름과 굳은 살이 가득했다. 서유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은 분명히 이 집의 어머니예요.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을 뿐이지. 순간 은주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꽁꽁이 얼어붙은 얼음 위에 따뜻한 물이 닿은 듯 미세한 균열이 스며드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고맙다 서윤아. 하지만 난 괜찮아. 애들이 각자 잘 살면 됐지.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서윤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은주 여사는 놀란 듯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수십 년간 쌓인 고독과 동시에 오랜만에 느낀 따스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주말을 맞아 다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점심상을 차리기 위해 김은주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손수 반찬을 준비했다. 부엌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는 집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정작 은주 여사의 자리는 어디에도 마련되지 않았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들었고 은주 여사는 늘 그렇듯 옆에서 서빙만 하고 있었다. 서유는 마음이 불편해 은주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같이 앉으세요. 저도 도와드릴 테니 남은 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순간 형수가 웃으며 말을 가로챘다. 아유, 괜찮아요. 어머님은 늘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다 먹고 난 뒤에 천천히 드시는 게 습관이세요. 형수의 말투는 친절해 보였지만 서유는 그 속에서 미묘한 가시를 느꼈다. 마치 괜한 참견하지 말라는 듯한 뉘앙스였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반찬은 한쪽 접시에 옮겨졌고 은주 여사는 그릇을 챙기며 무심히 그 접시를 바라보았다. 서유는 그 눈빛에서 묘한 체념을 읽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은주 여사가 치우려 하자 형수는 팔짱을 끼며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님이 이런 거 제일 잘하시니까 맡기면 돼요. 저희는 애 데리고 좀 나갔다 올게요. 그 말에 도윤조차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당연한 듯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서윤의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아니에요. 제가 같이 치울게요. 어머님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자 형수가 눈웃음을 지으며 서윤을 슬쩍 흘겨봤다. 서윤 씨는 참 마음이 여리네요. 그런데 이런 건 집안 사정이라서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분명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집안 사정이라서? 그렇다면 어머님이 이렇게 홀대받는 것도 그저 집안 사정일 뿐이라는 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은주 여사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서윤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한 사람을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은주 여사의 자리를 되찾게 하는 일은 단순히 누군가를 설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가족의 습관과 맞서는 일이라는 것을 떠내니다 며칠이 지나 또다시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다. 이번에는 친척 몇 명까지 찾아와 집안이 북적였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은주 여사는 여전히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과 차를 내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자리에 앉히려 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녀는 손님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다. 한순간 친척 중 한 명이 무심하게 물었다. 아, 2호방에 계신 어머님은 아직 안 나오셨어요? 서윤은 귀를 의심했다. 2호방? 그 말은 곧 은주 여사를 사람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단순히 방번호로 지칭한 것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족 누구도 그 표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형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아, 거기 계신 분은 늘 늦게 드세요. 조금 있으면 알아서 나오실 거예요. 서윤의 속이 뒤집히는 듯 했다. 도윤마저도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이다. 잠시 후 은주 여사가 조심스레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식탁으로 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늘 그렇듯 부엌 구석에 앉아 남은 반찬을 모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지만 서윤의 눈에는 참혹하게 비쳤다. 마치 이 집에서 은주 여사의 존재는 단순히 집안일을 돌보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누구도 그녀를 가족으로 부르지 않았고 이름조차 사라진 채 방번호로 불리고 있었다. 서윤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어머님을 방번호로 불러요? 어머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고 아버님의 아내이셨잖아요. 그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친척들은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보았고 형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서윤 씨,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편해서 부른 거예요. 하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편해서란요? 사람 이름을 두고 방번호로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은주 여사는 황급히 서윤의 손목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서윤아. 다들 습관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무시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마음속 어딘가를 계속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에서 방번호로 부른다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이 집에서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경험이라는 것을 서유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밤은 깊었고 집안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김은주 여사의 방 안에서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풀어놓고 옷까지 몇 벌을 차분히 접고 있었다. 손길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한서유는 우연히 물을 마시러 가다 열린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은주 여사의 눈빛은 평소처럼 온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결연하면서도 슬픈 빛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 짐을 싸시는 거예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은주 여사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서윤아, 이제 그만 떠날까 해. 내가 여기 있는 게 아이들한테도 너희한테도 짐이 되는 것 같구나. 그녀는 천천히 옷을 접으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이 집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어. 남편이 떠난 뒤에도 아이들 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지. 하지만 이제 와보니 나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더라. 방번호로 불리고 밥상에서도 자리가 없는데 더 머물 이유가 어디 있겠니? 서유는 가슴이 조여왔다. 아니에요, 어머님. 떠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셔야 해요. 이 집은 어머님이 있어야 진짜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은주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 서윤아. 네가 나를 어머니라 불러준 순간 이미 내 마음은 다 채워졌어. 하지만 더 이상은 바라지 않아.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겠지. 그녀는 작은 송어울을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언젠가 나도 조용히 사라질 운명이겠지. 그냥 조금 일찍일 뿐이야. 서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적어도 도윤 씨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도 이제야 마음을 열고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떠나시면 남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은주 여사는 한참을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서윤아, 내 마음은 잘 알겠어. 하지만 난 이젠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어. 중요한 건 아이들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서윤은 뼛속까지 느꼈다. 은주 여사의 결심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가족에게조차 그림자로만 남게 된 세월의 끝에서 나온 체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늘 가장 먼저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하던 김은주 여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부엌에도 불이 꺼져 있었고 밥솥은 텅 비어 있었다. 형수가 의아한 듯 거실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이 어디 가셨나? 이상하네. 바로 그때 막내 동생이 재단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집어들자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아이들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도윤이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에는 잔잔하지만 단호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얘들아, 엄마는 이 집에서 참 오래 머물렀구나.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수십 년을 살면서도 엄마라는 소리를 들은 적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조차 바라지 않았다. 다만 너희가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어. 하지만 이제 나도 지쳐서 더는 그림자처럼 살고 싶지 않다. 밥상에 앉을 자리가 없는 사람, 이름 대신 방번호로 불리는 사람.
그런 존재로 남느니 조용히 떠나는 게 낫겠다. 편지를 읽는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눈가가 벌겋게 물들며 손에 쥔 종이가 흔들렸다. 너희가 원망하지 않도록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다. 다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아내라 불러주셨고 너희의 진짜 엄마로 인정해 주셨다. 그 마음만 기억해 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마지막으로 고맙다. 나를 진심으로 엄마라 불러준 단 한 사람 서윤아. 네가 있어 행복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순간 거실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형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막내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속삭임이었다. 서윤은 눈물이 솟구쳐 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다짐이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반드시 어머님을 찾아야 해. 이번에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김은주 여사가 사라진 지 하루가 지나자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다. 도윤은 동네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없었고 형수와 막내도 주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셋째 날 아침, 드디어 소식이 전해졌다. 동네 지인을 통해 국도변 작은 식당에서 낯익은 노인을 봤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이다. 도윤과 서윤은 곧장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간판이 달린 허름한 식당에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 속에서 설거지대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마른 어깨, 굽은 허리,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손, 바로 김은주 여사였다. 서윤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저려왔다. 도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니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왜 집을 나가셨어요? 은주 여사는 놀란 듯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금세 시선을 피하며 손에 쥔 그릇을 내려놓았다. 돌아가라, 도윤아. 나는 여기서 일하면서 조용히 살면 돼. 너희한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깔린 슬픔은 감출 수 없었다. 도윤은 울먹이며 어머니의 두 손을 붙잡았다. 짐이라니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고 진짜 어머니예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다시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은주 여사의 눈가가 떨리더니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날 어머니라 불러준 적이 몇이나 되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냥 잊어라. 그 순간 서윤이 곁으로 다가와 은주 여사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어머님, 아니, 엄마,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엄마가 맞아요. 처음부터요. 그 말에 은주 여사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더니 이내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마치 오랜 세월 버텨온 벽이 무너지는 듯 서윤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도윤의 귀에는 오직 어머니의 울음소리만 가득 차 있었다. 김은주 여사는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다. 난 괜찮다. 그냥 여기서 일하며 남은 세월 보내면 돼. 하지만 도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가 없으면 그 집은 집이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을게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옆에서 서윤도 손을 꼭 잡고 덧붙였다. 엄마, 도망치지 마세요. 잘못은 가족들이 했지만 고쳐야 할 기회도 가족에게 있어요. 엄마가 떠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 말에 은주 여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래도록 움켜쥐었던 손수건이 축축해졌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볼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해서 은주 여사는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흘렀다. 며칠 후 저녁상이 차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도윤이 직접 은주 여사의 손을 잡아 식탁으로 안내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어머니가 주인입니다. 순간 형수와 막내도 어색한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중앙에는 은주 여사의 자리가 비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 그녀가 앉자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은주 여사는 처음엔 쭈뼛거리며 수저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서윤이 따뜻하게 웃으며 국을 떠주자 그녀는 조심스레 한 숟갈을 떴다. 그 순간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이렇게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매일입니다, 어머니. 다시는 혼자 드시게 하지 않을 거예요.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렀다. 은주 여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부엌 구석이 아니라 식탁의 중심에 앉아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어깨는 조금 덜 굽어 보였고 미소는 조금 더 환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을 비추던 어느 주말 오후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다. 김은주 여사는 서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고 도윤은 장독대 옆에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번지던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여기 김은주 씨 계세요?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대문 앞에는 초라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피곤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은주 여사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이 커지며 손에 들고 있던 김치 양념 그릇이 덜컥 흔들렸다. 설마 리자? 여성은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맞구나. 언니를 이렇게 찾아 헤맨 지가 몇십 년인데 드디어 찾았어.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서윤은 깜짝 놀라 은주 여사를 바라봤다. 도윤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했다. 은주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입술이 굳어졌다. 내가 네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싶다. 리자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에게 다가갔다. 왜 그렇게 사라졌어? 왜 아무 소식도 없었어? 아버지도 동생들도 다 언니를 기다렸는데 은주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실패한 딸이었어. 남편도 지키지 못했고 아이도 낳지 못했지. 고향에 돌아갈 낯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사라진 거야.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길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네. 그 순간 도윤이 다급히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향, 친정, 동생? 모두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은주 여사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리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졌다. 가족들은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김은주 여사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는 다 말해야겠구나. 나를 왜 찾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나는 원래 시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평범한 교사였어. 25에 첫 남편을 만났지. 그는 나를 많이 아껴줬지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났어. 아이도 없었지. 그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여자가 된 것 같았다. 은주 여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며 말을 이어갔다. 고향 사람들은 다 알았어. 아이 하나 낳지 못한 과부, 남편도 지키지 못한 여자라며 수군거렸지. 매일같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내 심장을 찔렀어. 그래서 도망쳤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으니까. 리자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언니, 아무도 그런 걸 탓하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했는데 왜 혼자 짐을 짊어지고 떠났어. 은주 여사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운명처럼 도윤이 아버지를 만났어. 그는 나를 한 번도 불쌍하게 보지 않았어. 대신 이렇게 말했지. 내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겠냐고. 나는 그 말 하나에 흔들렸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내게 새로운 길을 주는 것 같았거든.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고백을 이어갔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왔어. 하지만 새 엄마라는 이름은 언제나 벽이었지. 아이들은 처음엔 따르려 했지만 크면서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저 조용히 집안일만 하고 남은 밥을 먹으며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야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순간 도윤의 눈이 젖어들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목소리를 떨었다. 어머니,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은주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대답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불편하게만 만들까봐. 하지만 이제 보니 말하지 않은 게 더 큰 상처였구나. 리자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이제 숨지 마. 언니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남의 아이를 키워내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데. 그제야 김은주 여사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수십 년 묵은 고통을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쏟아냈다. 김은주 여사의 고백이 끝나자 마당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침묵이 사실은 그녀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벽이었다는 사실에 가족 모두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도윤이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앞으로는 절대 혼자 밥 드시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주 여사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새엄마라며 거리를 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진짜 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형수 역시 굳은 얼굴로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무례했어요. 불편하실까봐 모른 척한 게 사실은 제 편함을 위한 핑계였네요. 죄송합니다. 막내는 울먹이며 은주 여사의 손을 잡았다. 저도 항상 어머니는 조용히 계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더 외롭게 만든 거였네요. 이젠 제가 먼저 챙길게요. 은주 여사는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자식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결국 흐르기 시작했다. 얘들아, 이제 와서 뭘 더 바라겠니?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내줘서 고맙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 순간
서윤이 한 발 다가와 은주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 엄마. 이제부터는 저희가 엄마를 지켜드릴 거예요. 엄마가 더는 외롭지 않게. 식탁에 다시 모인 저녁,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은주 여사는 맨 끝자리가 아니라 식탁의 중심에 앉았다. 도윤은 어머니의 밥그릇을 채워주었고 형수는 국을 떠들이며 웃었다. 막내는 엄마, 이 반찬 맛있죠? 라며 어린아이처럼 말을 걸었다. 그날 처음으로 은주 여사는 가족들의 시선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집안의 진짜 어머니로서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침이면 늘 혼자 일어나 부엌에 서 있던 김은주 여사 곁에는 이제 도윤이 있었다. 그는 출근 전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채소를 씻고 밥솥을 준비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오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은주 여사는 멋쩍은 듯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점심 무렵이면 형수가 다가와 물었다.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예전 같았으면 형수의 말투에 어딘가 가식이 섞여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달랐다. 눈빛이 진심이었고 행동도 자연스러웠다. 막내는 퇴근 후 종종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꽃 한 송이나 단팥빵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지나가다 생각나서 샀어요. 은주 여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듣는 엄마라는 호칭이 아직도 낯설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저녁 식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김은주 여사가 따로 먹는 일은 없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으며 밥을 먹었다. 서유는 반찬을 챙겨주며 말했다. 엄마, 이거 좋아하시죠? 제가 어제 레시피 찾아봤어요. 그 순간 은주 여사의 눈이 촉촉해졌다.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함께 삼키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산책 가실래요? 동네 공원에 벚꽃이 활짝 폈다네요. 은주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가보자꾸나.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묻어둔 그리움과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진 웃음소리는 은주 여사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비로소 가족의 중심에서 사랑받는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었다. 봄이 지나 초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도윤의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다. 매년 이 날이면 집안 남자들이 재물 준비를 하고 형수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지만 정작 김은주 여사는 언제나 뒤에서 조용히 서 있거나 설거지만 하곤 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도윤이 가족들 앞에서 단호히 말했다. 올해 제사는 어머니가 직접 주관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분은 다름 아닌 어머니니까요.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형수와 막내가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고 은주 여사는 깜짝 놀라 두 손을 흔들었다. 아니야, 나는 뒤에서 도우면 돼. 제사는 원래 핏줄이. 하지만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에도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를 진짜 아내로, 우리들의 엄마로 기억해달라고. 이제 더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가족 모두의 동의 속에 김은주 여사는 제사상의 중앙에 섰다. 손에는 향을 들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부엌 한쪽에서만 지켜보던 제사 자리,
이제는 그녀가 주인이었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은주 여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러나 이내 눈을 감고 힘을 내어 이어갔다. 나는 부족한 아내였고 어쩌면 서툰 엄마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감히 말하고 싶다. 당신이 남기고 간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다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향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그 모습에 형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막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서유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야 제 자리를 찾으셨네요. 제사가 끝났을 때 집안에는 묘한 울림이 감돌았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인정과 화해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도유는 어머니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으며 말했다. 오늘부턴 아버지도 우리도 모두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모십니다. 김은주 여사는 끝내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받아들여진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제사가 모두 끝나고 집안이 차분해지자 김은주 여사는 뒷마당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향 냄새가 아직도 옷에 배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진 듯 했다. 그 곁에 조용히 서윤이 다가왔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옆에 잡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를 함께 들었다. 은주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꿈만 같구나. 평생 뒤에서만 지켜보던 제사였는데 이렇게 내가 앞에 설 줄은 몰랐어.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서유는 엄마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엄마, 늦게라도 제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아버님도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은주 여사는 눈가에 잔잔한 웃음을 띄었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오늘 향을 올리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돌보며 그리고 매번 제사상 옆 부엌에서 숟가락 소리만 들으며 서 있던 시간들. 그땐 내 존재가 그림자 같다고 생각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랜 세월 쌓인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말이다, 서윤아. 오늘 처음으로 내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마음이 들더구나. 늦게 찾아온 자리지만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어.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받으셔야죠. 저도 옆에서 지켜드릴 거예요. 그 순간 은주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서윤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고맙다 얘야. 내가 진짜 엄마라는 말을 이렇게 늦게라도 들을 수 있어서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렸고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도 이 순간을 축복해주는 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결혼식 날 아침, 집 앞 마당은 일찍부터 분주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하얀 천막이 설치된 마당에는 꽃장식이 가득했다. 김은주 여사는 새벽 4시에 이미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형수와 막내도 함께 도왔고 서유는 드레스 준비를 마친 뒤에도 틈틈이 달려나와 어머니를 챙겼다.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도윤 어머님이시래. 아, 전에는 새엄마라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어머님이라고 다들 부르네. 은주 여사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랫동안 그림자 취급을 받으며 새엄마라는 호칭 뒤에 숨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신랑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식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큰 목소리로 소개했다. 오늘 신랑 도윤군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님 김은주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은주 여사는 순간 두 손이 떨렸지만 도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엄마의 날이에요. 그 손의 온기에 용기를 얻은 은주 여사는 조심스레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서윤의 어머니가 다가와 은주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사돈이 아니라 같은 어머니예요. 오늘 이 결혼은 두 집안이 아니라 두 어머니가 함께 이루는 겁니다. 그 말에 은주 여사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평생 처음 듣는 진정한 동등함의 선언이었다. 그날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실된 순간들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본 것 같다. 무대 위에서 은주 여사는 눈물로 흐려진 씨앗 속에서도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마침내 한 사람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인정받은 여인의 미소였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도윤과 서윤이 나란히 입장하자 하객들의 환호가 터졌고 두 사람의 환한 미소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김은주 여사는 한쪽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런데 그때 대문 쪽에서 낯선 기척이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한 여인이 허름한 원피스에 낡은 밀짚 모자를 눌러 쓴 채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간절했다. 은주 여사는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리자? 하객들이 술렁였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정말 언니 맞지? 내가 몇십 년 동안 찾아 헤맨 언니가 여기 있었구나. 순간 결혼식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신부 서윤과 도윤마저도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도윤이 다급히 물었다. 어머니, 이분이 누구신가요? 은주 여사의 입술이 떨리며 간신히 말이 흘러나왔다. 내 동생이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본 가족? 리자는 울먹이며 앞으로 다가왔다.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 언니?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언니만 기다리다 눈을 감으셨는데 왜 소식 한 번 없었어? 은주 여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차마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나는 실패한 딸, 실패한 아내라 생각했거든. 아이도 못 낳고 남편도 지키지 못했으니 고향에 돌아갈 낯이 없었어.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결혼식이 단순한 혼례가 아니라 세월에 묻혀있던 가족의 상처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은주 여사는 결국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리자. 하지만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어. 이 아이들이 내 가족이 되어줬거든. 식장은 눈물로 젖었고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가족입니다. 어머니의 동생은 저희의 이모입니다. 그 순간 결혼식은 다시 박수와 눈물 속에 이어졌다. 결혼식이 끝난 지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신랑의 어머니가 사실은 새어머니였다는 고백, 잃어버린 여동생과의 재회,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는 순간까지 모두가 눈물로 기억하는 결혼식이었다. 그날 이후 도윤과 서윤은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엄마,
이제는 저희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세요. 은주 여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서 평생 살았단다. 낯선 곳에 가면 적응도 못하고 너희한테 짐만 될 거야. 하지만 서윤이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혼자 견디는 삶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우리와 함께 지내야 엄마도 우리도 마음이 편합니다. 도윤도 곁에서 힘을 보탰다. 어머니, 집 근처에 작은 공원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요. 어머니 건강도 챙겨야죠. 이제는 저희 차례예요. 어머니가 저희 키워주신 것처럼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싶습니다. 은주 여사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눈길은 여전히 오래된 집과 텃밭, 그리고 감나무에 머물렀다. 이곳은 그녀가 눈물로 살아온 곳이자 희망을 붙잡고 버텨온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 집은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었다. 며칠 뒤 은주 여사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다. 낡은 옷, 몇 벌과 오래된 손수건,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 떠나는 순간 마당 한켠에서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별 인사를 하는 듯 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소음과 빠른 발걸음이 은주 여사를 잠시 주춤하게 했다. 그러나 옆에서 서윤이 팔을 붙잡고 도윤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말했다. 엄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제야 은주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늦게라도 가족 곁으로 올 수 있어 다행이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그 순간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첫날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아파트 숲,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 소리,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김은주 여사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내가 정말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저녁 무렵 서윤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같이 드셔보세요. 도윤도 회사에서 일찍 돌아와 식탁을 차렸다. 김치,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알록달록 놓인 상을 보자 은주 여사의 눈가가 금세 젖었다. 내가 평생 준비만 하던 밥상을 오늘은 이렇게 받아보다니. 은주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다. 도윤이 젓가락을 들어 은주 여사 그릇에 고기를 올려주며 말했다. 엄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서윤도 국을 퍼주며 웃었다. 엄마, 된장찌개 간은 괜찮으세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은주 여사는 한 숟가락을 넣더니 눈을 감았다. 짭짤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혀끝에 번지자 오랜 세월 혼자 먹던 차갑고 쓸쓸한 밥상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국물에 스며든 듯 가슴이 가득 차올랐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이런 밥상이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겠구나. 그 말에 도윤과 서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도우려던 은주 여사를 서윤이 말렸다. 엄마, 이제는 저희 차례예요. 엄마는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계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은주 여사는 결국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에 두 젊은 부부가 부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창밖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순간 은주 여사의 마음은 그 어떤 시골 풍경보다 평화로웠다. 비로소 그녀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로라는 가장 큰 행복을 손에 넣은 것이다.